배운쌤과 함께하는 중등 필수 용어와 개념 두 번째 시간이야.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해. 자, 비유와 상징 마찬가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했을 거야. 뭐 상징까지는 아니어도 비유는 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공부했을 거야. 주로 문학작품에서 비유와 상징 많이 사용되는데 이 비유와 상징이 무엇이니? 라고 말을 한다면 말할 수 있겠어? 거의 대부분 딱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사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비유와 상징의 뜻, 그 효과 너희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그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중등, 중학교 학생이 되었잖아. 즉 중학생이 되었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 많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습 활동이라든가 학습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는 내용들 반드시 나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유와 상징 어떤 부분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대충 선생님이 이거는 이런 의미를 했어. 저거는 저런 걸 비유한댔어 하면서 공부하면은 조금만 틀어져서 즉 조금만 살짝 비꼬아서 문제 내면은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와 효과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러한 작품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 난 다 알아요.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길 바랄게. 자, 그러면은 비유와 상징 중에 우선 비유부터 확인해 볼까? 자, 비유란 무엇이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하는 거야. 뭐 많이 봤을 거야. 특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좀 돌려 말하는 거지. 어떻게? 다른 비슷한 것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해. 자, 근데 내 얼굴은 붉으스름하니 예쁜 사과를 닮았어. 그래서 나는 사과에다가 직접적으로 비유를 한 거야. 자,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직유법이라고 하지. 직접적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겠죠? 직접. 자, 그래서 주로 이러한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 어떤 표현이 같이 나오냐?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리고 뭐뭐듯이 라는 표현이 거의 함께 쓰이지. 자, 이러한 표현이 함께 쓰이면서 어떤 대상을, 즉 그걸 뭐라고 하지? 원관념. 원래 뭔가 비유하고자 하는 원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을 이제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지 그것을 바로 보조관념. 그냥 어려운 말이야. 그냥 한자어야. 자, 이런 보조관념에 뭐 한 거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이 표현들을 써서. 이해되지? 자,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서 표현했어. 그럼 그거는 직유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은유법이라는 건 뭐냐? 은유법은 은은하게 비유한 거야. 저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비유하지 않아, 직유법처럼. 그래서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A는 B다라고 표현을 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표현을 해. 그냥 내 마음이 호수 같대. 잔잔하고 평안한 나의 마음인가 봐. 근데 그것을 잔잔한 호수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어떻게? 그냥 은유법으로. 호수 같다라고 하지 않아. 은유법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왜? 뭐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는 파도가 치고 거세게 뭔가 기후에 따라 바뀔 거 아니야. 그런데 호수는 뭐 바람에 좀 일렁일 수는 있지만 파도가 치는 바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그 마음이 뭔가 호수처럼 뭔가 비슷한 그러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나 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은은하게 대놓고 보여주진 않지만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비유했구나. 즉 은유법을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비유 너희들도 아마 계속해서 봤을 거야.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비유법 나와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인법. 사람 인자로 생각하면 되지. 자, 이건 뭐 쉬워.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을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이 웃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근데 그게 시의 한 구절 중에 뭐 어떠어떠한 꽃이 웃고 있다라고 한다든가, 뭐 꽃의 속살이 뭐 어떻다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새싹이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한다던가, 또는 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고 하면서 뭐 햇발이 속삭인대. 자, 이런 거 다 모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잖아. 그것은 바로 의인법이 되는 것이지. 자, 비유의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알려줬어. 자, 이 대표적인 3가지 바로 뭐야? 너희들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 자, 그런데 이것을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은유법은 은은하게 뭐 A는 B다, 의인법은 사람, 이렇게만 기억할 거니? 아니지. 내용 보면서 그러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확인해 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유의 효과, 바로 참신한 느낌, 뭐 생생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 뭔가 이제 교실을, 너희들이 있는 이 교실 있지? 근데 그 교실이 뭔가 너희들의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교실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걸 막 꿈이 성장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것을 막 폭발 직전에 우주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 교실이 빅뱅 이전에 우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 그러한 시도 있거든. 자, 그러한 시를 보면 어때? 와, 참신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신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생생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또 더불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도 있고,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늘상 보던 것들이야. 그런데 비유를 하니까 그래, 닮았다. 이러한 비슷한 점이 있었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 라는 것이지. 그게 바로 비유의 효과인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런 비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 참신하다. 참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썼구나.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썼구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효과까지 함께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느꼈니? 표현하고자 하는 이 대상하고 빗댄 대상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니? 유사성. 꼭 비슷한 점이 있어야 비유할 수 있어. 이게 특징이야. 자, 그러면 더불어서 상징도 보자. 상징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야. 자, 주로 비유나 상징이나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드러내진 않아. 하지만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조금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거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시나 소설, 특히나 시 같은 경우에는 짧으니까 그 속에 막 속 안에 뜻을 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뭐 그냥 비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너무 밋밋하고 그건 딱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나 상징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상징은 비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요거지. 추상적. 자, 추상적이라는 게 뭘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양심, 삶, 인생, 시간, 평화, 아름다움, 사랑. 자, 이런 거 뭐야? 그렇지, 이런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생명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어. 뭔가 생명력이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이라고 표현해. 물? 그래, 뭔가 꼭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물로 상징을 해주는 거지. 그럼 어때?
아, 이 상징이라는 것은 어때? 아, 추상적이었어. 뭔가 순수함 또는 아니면은 생명 또는 깨끗하게 만드는 거 정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건 추상적이지?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물로 상징하는 거지.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 그게 바로 상징인 거야. 자, 원가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건 아예 드러나지 않아. 그냥 물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조관념이지? 이걸로 나타나니까 보조관념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순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정화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징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징하면 그런 거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이런 거, 평화. 추상적이지?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보통 많이 하는 비둘기를 어떻게 하니? 상징하잖아. 그치? 요런 거 생각하면은 쉬워. 아, 이런 게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왜 쓰냐? 말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좀 막 설명하고 그렇게 막 서술할 수 없어. 할 수야 있지만 그거는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기 조금 그렇잖아. 뭐 설명문이나 이런 거에서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서 조금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자신이 뭔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으로 상징을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걸 왜 배웠냐라는 거지. 아, 이것도 알아야 되겠다. 상징은 비유와 달리 유사성이 없어. 비둘기랑 평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사실 얘네들이 무슨 비슷한 점이 있어? 전혀 없잖아. 얘는 유사성이 없어. 비유와의 차이야. 자, 그렇다면 이걸 왜 공부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론은 이 얘기야. 자, 이것만이라도 잘 기억하자. 뭐냐면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서 문학작품 감상하란 얘기야. 어느 게 비유인지 어느 게 상징인지 그럼 비유나 상징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지 찾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비유와 상징의 표현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 이런 식으로 직유법 써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의인법 써서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아니면 또 상징을 써서 좀 더 주제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 방법, 효과 잘 이해하면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해. 그것과 관련한 학습 목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단원들 나오고 비유나 상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을 각 소단원에서 배치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의도를 알아야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중에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가 대부분 그 비유와 상징 공부하는 단원에서의 마지막 활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러한 표현 활동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겠지. 그것을 뭘로? 수행평가로 잡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막 이상한 계속 막 길게 쓴다거나 하나도 소용없지. 비유나 상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게 그 수행평가의 목적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알겠지? 왜 계속 알겠지 물어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라는 얘기야.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으면은 그러한 비유와 상징이 나타나는 시나 아니면은 작품들을 뭐 교과서 다시 펼쳐보면서 확인해 봐봐. 그러면은 관련 지식들 나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 소단원 시작하기 전에 문제집이나 앞부분 보면 나와 있지? 그런 거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알려줬어. 이 내용들 고등학교 때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공부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자.